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감염돼 있는 균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줄여서 헬리코박터균. 성인의 절반가량이 이 균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헬리코박터균이 위 점막에 찰싹 달라붙어 위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위암까지도 일으킨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위암을 키우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감염돼 있는 균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라고 합니다. 위 점막에 사는 그런 세균인데 아동기 때 주로 가족들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위 건강을 위협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어떤 균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김천제일병원 내과 주동욱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의 무려 60%가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이 돼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근데 이 균이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위암의 원인 균 일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위암의 원인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위암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 한 개일 뿐이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위축소 위염이나 장상표화생 같은 것들이 위암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은 20세기 후반에 1983년경에 호주에서 발견된 균입니다. 이 균 같으면은 58,000년 전부터 동아프리카에서 인류와 같이 진화되어 왔으며 전 인구의 반 이상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에서 15% 정도만이 증상이 가지고 있고 1994년경엔 WHO에서 위암의 유발인자로 지목한 그런 균입니다. 임상 양상을 보면은 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염에 급성으로 생기는 급성 위염이 생길 수가 있고 만성 위염인 위축성 위염과 장상표화생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궤양과 위암의 원인일 수 있으며 위점막 림프종, 기능성 소화불량 등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어른들이요 아이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씹어서 먹여주곤 그렇죠. 했잖아요. 또 뜨거운 음식 같은 경우는 후 이렇게 불어가지고 맞아요. 입김으로 식혀서 주곤 했는데 과장님 근데 이런 행동들이 헬리코박터균을 감염시킨다면서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은 유아기에 가장 많이 감염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감염이기 때문입니다. 구강 대 구강으로 입속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이 그 감염된 어린 아이에게 옮겨질 수가 있고 또 항문 대 구강 방법은 용변을 본 후 감염된 지저분한 손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조리할 때 역류성 식도염 같이 위산이 역류화돼서 입속에 균이 있을 때 그 균이 감염된 어린 아이들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맞춤이나 입김으로 감염이 될 수는 있지만 극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은 헬리코박터균 같으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 유행성 전염병처럼 감염력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가족 내 감염이라 하더라도 한 매년 1% 정도의 감염률이 있다 그럽니다. 이론상 가능하기 때문에 입맞춤이나 훅김 부는 걸로도 자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감염의 확률을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위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길래 제가 또 그래도 반의사잖아요. 괜찮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과장님,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알려면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건가요?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진단은 1차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진단을 하고 위내시경 아닌 진단으로는 비침실적 검사로서 피를 뽑아서 항헬리코박터 항체를 검사하거나 대변이나 소변에서 검사할 방법도 있고 요소 호기 검사라고 입김을 불어서 나오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시경을 하고 난 다음에 검사하는 방법으로서는 급속 요소 효소 분해 검사, 조직 검사, 배양 검사, PCR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요소 호기 검사랑 요소 분해 효소 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위 안에서 요산을 암모니아랑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몸 안에 있는 암모니아를 체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위 안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균치를 하고 난 다음에 검사하는 방법으로서는 아까 이야기했는 요소 호기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민감도 특이도가 한 95% 이상이 되는 검사 방법으로서 헬리코박터균을 제균 치료 이후에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항생제랑 위산 억제제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서는 위음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기 한 2주 전부터는 이런 약들을 끊고 검사를 하셔야만 합니다. 네,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하는 방법까지 네. 알아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여기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미 씨, 응. 오늘 몇 팀이나 예약돼 있어요? 오늘 두 팀이요. 두 팀. 팀이요? 보자. 아, 두 팀. 아유, 두 팀이라도 예약된 팀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진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있던 거 다 밀리고 취소되고 파리만 날렸었잖아요. 장난 아니고 저 대표님 눈치 볼 죽은 줄 알았거든요. 완전 눈치 막 레이저 막 나와. 아, 아니 잠깐만, 홍 실장, 내가 홍 실장한테 할 말이 있어. 혹시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혹시 내 칫솔 썼어? 아, 어머. 그 대표님 칫솔이었어요. 아, 또 헷갈렸네. 아니 자기 생명이야? 어? 어떻게 분홍색, 보라색 구별도 못해? 아니 나는 내 칫솔에 물기가 묻어 있어서 설마 했더니 지금 자기가 썼다는 거야 지금? 대표님 걱정하지 마요. 저 충치 없다니까요. 치과도 안 간지 꽤 됐고 괜찮아. 아니 근데 뭐 대표님 그런 적 없어요? 여행 가서 칫솔 안 가져와요. 친구 거 뭐 대신 쓰고 뭐 그런 적 없어요? 없어. 와, 내 칫솔에 남자 화장실에서 천만다행이다 진짜. 아니 집에서도 가족들 칫솔 있고 하면 급하면 아무거나 꺼냈으면 남 거 쓰고 막 동생 것도 쓰고 막 이러거든요. 뭐 다들 그런 적 없어요? 면도기도 같이 쓰지 왜? 대박!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여름에는 특히나 다리랑 막 겨드랑 이런데 털 막 정리해야 되잖아요. 아니 면도기가 집에 있어야지 남동생 거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우와 대박! 어떻게 알았지? 와, 홍시 진짜 대박. 아, 그러지 마요 진짜. 아, 진짜 그런 여자 딱 질색이야. 그 뭐야, 칫솔, 면도기, 그리고 손톱깎이 이런 거 같이 쓰는 거 아니거든요. 왜요? 가족이면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진짜. 역시 여름엔 센스쟁이 아우 시원해. 빨리 드시. 잠깐, 먹은 거 아니죠 지금 내 거? 좀 먹으면 어땠죠? 안 먹어서. 아 진짜. 아, 먹지 좀 마요 진짜. 아, 왜 그래 진짜. 아이 뭐 어때요? 가족끼리 식구끼리 뭐 어때요? 식구잖아요. 식구 뭐 어때? 식구? 식구 좋아하시네 정말. 저는 위생관념 없는 홍 실장이랑 식구하기 싫거든요. 진짜 너무 깐깐하게 군다 진짜. 아니 그나저나 저 며칠 전에 병원에서 위내시경 받았거든요. 근데 그 뭐라더라? 그 헬리코박터균인가?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지 그게? 뭐라고? 그 뭐라더라? 그 위 점막에 헬리코박터균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뭐 사람이랑 같이 사는 뭐 그런 거면 뭐 다 두루두루 다 같이 살면 좋고 뭐 이런 거겠죠. 뭐 문제 있나 뭐. 아니 헬리코박터균 그거 있는 사람이 남의 칫솔 막 쓰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아니 면도기도 같이 하고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내 위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어떡해? 위는 거기 밑에고요. 심장. 위가 이상해요. 아니 잠깐만. 그럼 홍 실장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랑 나나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아니 그 헬리코박터균이 그 위염, 그리고 위암까지 생기게 할 수 있다던데 그게? 아니 우리나라 두세 명 중에 한 명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절반은 다 위암이게 위암? 저거 다 필요 없고 다 때려치우고 오늘 연차안에서 빨리 그 제균 치료 받으러 빨리 가. 자기 홍 실장 제균 치료 받아야 돼. 답답하네. 아니 저 아니라도 여기 몸속에 다른 균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된다니까요. 아니다, 홍 실장. 네? 연차안에서 제균 치료 받을 필요 없고 그냥 제균 치료에 쭉 전념하는 게 어때? 응? 건강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하겠어? 쭉 이 자리에서 나가서 쭉 제균 치료에 전념하라고.
아 진짜 대표님 진짜 야박하네요 야박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헬리코박터균 뭐 그걸 다 갖고 있지 뭐. 대표님 없는 줄 알아요. 저 몸속에 다 있고. 아 혹시 아까 그 칫솔 제가 혹시 가졌었다고 그런 거예요? 에 하나 사줄게 사주면 되잖아요. 저기 선미 씨? 네? 홍 실장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을게. 선미 씨? 네? 재균 치료 받도록 해. 헬리코박터균 있다며. 네. 그러면 없애야지.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 일이 뭐가 중요해? 당장 나가라고. 같이 있는 이 공간이 너무 무서워. 인생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니까. 얘네도 같이 살아야죠. 그러면 네. 너 죽고 나 죽을래? 안 죽는다니까요. 둘 다 가시는 게 어때요? 어쨌든 같이 섰으니까. 커피 마셨잖아. 그러고 입도 안 댔잖아요. 아, 아니야.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헬리코박터균은 꼭 치료를 해야 한다. 네. 네, 두 분 아주 해맑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아니 제가 해맑은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X일 수밖에 없어요. 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전 세계 인구의 50%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흔한 균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해서 또 위암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굳이 치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해맑게 웃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답을 O라고 생각을 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만성 위축성 위염에 걸릴 확률이 높고 이게 또 위암으로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이 대장 용종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을 떼어낸단 말이죠. 헬리코박터균도 마찬가지로 이 위암의 씨앗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아예 좀 박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 철원 씨가 맞으셨습니다. 제가 예. 해볼래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인구의 50%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균입니다. 젊은 나이에 발견했을 때는 재균하는 걸 권하기도 합니다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발견됐을 때는 그 위 상태에 따라서 위가 정상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으면은 그 균은 사람한테 해롭게 하지 않는 그냥 상주하는 그런 균을 생각하고 굳이 재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래에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뇌 감염돼 있으면은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아의 경우에서는 철결필성 빈혈이나 궤양 같은 질환이 없으면은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20대 이후에 재균 치료를 하더라도 충분한 위암 예방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는 인위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첫 번째 치료, 1차 치료는 두 가지 종류의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 한 가지 종류를 사용하여 7일에서 14일 정도 치료를 합니다. 2차 치료 같은 경우에서는 1차 치료에서 실패한 한 3명 중에 1명, 4명, 1명 정도 1차 치료에 실패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1차 치료에 썼던 다른 종류의 두 가지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 그리고 점막 보호제를 사용해서 7일에서 14일 정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패한 사람 같은 3차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고한 공고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헬리코박터 치료에서는 제일 흔한 부작용이 변이 무르거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30%에 생길 수 있고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입맛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입맛이 쓰거나 쇠쪽 같은 맛이 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발진, 피부 증상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대부분은 치료가 끝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2에서 5% 정도에서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변을 보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병원을 찾아오셔야 되고 또 자기가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 같으면 분명히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거기 맞는 항생제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의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헬리코박터균이 소화성 궤양과도 연관이 깊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균을 재균을 하게 되면 이 소화성 궤양도 재발을 좀 낮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헬리코박터 치료에서는 적응증은 소화성 궤양, 위암을 절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위에 생기는 점막 림프종, 특별 서판 자반증 이런 4가지 종류에서 꼭 치료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화성 궤양 같은 경우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하면은 그 합병증이나
재발률이 현저하게 낮출 수 있겠습니다. 위나 12장 교양 같은 경우에서 재발률이 60% 정도의 재발률이 세균을 하고 나면은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제균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서는 재발률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성 교양 같은 경우에서는 제균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 시 위나 12장의 교양에 반응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균을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균 치료가 성공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같은 걸 사용하더라도 소화성 교양에 의한 합병증 치료 같은 것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 점막에 찰싹 달라붙어서 이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잖아요. 역시 과장님, 네. 이 균을 없애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 예. 그러면 그 얘기하기 전에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축성 위염이란 헬리코박터균 등에 의해서 위 점막이 염증이 생기고 위 점막이 얕아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내시경적으로 봐서는 그림과 같이 하얀 위점막 너머에 위혈관이 잘 관찰되겠습니다. 이러한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에서는 위산 분비가 증가되고 기능성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장상피 화생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위축성 위염이 더욱더 진행을 하여서 위점막의 상피세포가 소실되고 그 소실된 상피세포가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으로 대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시경적으로서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위점막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11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내시경상에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의 유병률을 보면은 약 4,000명에게 실시한 다기관 연구에서 위축성 위염은 40%, 장상피 화생은 12% 정도 관찰됩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원인은 대부분의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의 장기간 오랜 시간 감염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거나 술이나 담배를 자주 하거나 맵고 짜운 음식 같은 걸 드셨을 때도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 위 표면에서 장상피 화생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우리 위의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의 가장 중요한 병인입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중요한 것은 이 병들이 위암의 전암성 병변이기 때문입니다. 위축성 위염과 헬리코박터 같이 상주하는 경우 헬리코박터가 있으면서 위축성 위염이 없는 위보다 한 5배 정도 위암 발생이 높아지고 헬리코박터도 없고 위축성 위염도 없는 상태보다는 14배 정도 높아집니다.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있는 장상피 화생의 경우 헬리코박터의 감염이 있으면서 장상피 화생이 없는 경우보다는 약 6배 이상의 위암 발생률을 보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있으면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등이 어느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는 재균 치료를 하더라도 위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헬리코박터균의 재균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의 호전에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같은 전암성 병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하는 것이 위암 발생률을 억제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요즘 최근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소화관 감염증 이후에 위장관 소화불량증이 한 2배 정도 높이 발견합니다. 헬리코박터 감염 경우에서는 여러 효소에 의해서 위산이 증가되고 그 증가된 위산이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에서도 소화관 운동장애 일으켜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된 위점막 같은 경우에서는 재균 치료에 의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재균 치료를 하더라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도 어떤 분들은 소화불량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소화불량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료소에는 균이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재균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이 호전에 조금이라도 좋기 때문에 치료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헬리코박터균과 관련 있는 그런 각종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관련 궁금증을 속시원히 또 해결해 보죠. 어머, 뭐야? 아니, 좋은 건 나눠 마셔야지. 사람 참 의리 없게 정말 그렇게 생겼어. 아니 제 위 점막에 헬리코박터균이 산다 그랬잖아요. 거기엔 뭐 유산균 음료가 좋다대요. 그래서 먹는 거죠.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어? 병원을 가야지 병원을. 제균 치료 몰라요? 안 들리세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이미 위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떤 얘기라고? 이거 몰라요? 그거 과대 광고 아니에요? 과대 광고? 어? 아니 유산균이 헬리코박터균을 없앤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어? 참,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병원 가는 게 돈이 덜 들겠다. 그 뭐야? 어? 유산균으로 헬리코박터균 없애려면 그 유산균 뭐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말도 안 돼. 그래 자기. 그러다가 돈도 들고 균도 못 없앤다? 맞아. 어머, 이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가는 거 몰라요? 솔직히 먹고 싶죠? 먹고 싶죠? 먹고 싶죠? 어떻게 줄까? 먹을래요? 좋지. 안 먹어요. 진짜 자기 마시는 거를. 헬리코박터균 있던 걸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들 찝찝해 하는데 저랑 똑같거든요? 아니 다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커피 마시고 다 같이 숟가락 쓰고 했잖아요. 다 헬리코박터균이 살아있다니까 살아있어. 좀 줄게. 같이 나눠 먹어. 싫어요. 안 먹어요. 진짜 더러워 정말. 아 더럽다니요. 아니 먹던 걸 줘요 자꾸. 먹을래요? 안 먹어. 먹을래요? 안 먹어요. 아우 저리 가 정말. 자, 새 거 하나씩 먹어요. 아니 만졌잖아. 아 괜찮아. 아우 씻어서 손 들어봐. 싫어. 짠. 아니야 싫어.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유산균 음료를 마시면 이 헬리코박터균이 없어진다입니다. 철원 씨, 예은 씨, 네. 그동안 유산균 음료 많이 드셨죠? 네. 이게 뭐 잘하는 건지 어쩐 건지.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예은 씨가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먹은 사람으로서 저는 정답 O라고 하겠습니다. 이 음료 아실 거예요.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알죠. 텐데 뭐 유산균 음료를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 먹으면 당연히 유산 헬리코박터균이 박멸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유산균 음료를 먹긴 먹는데 내가 이 음료를 먹어서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리라 이런 생각으로 먹지는 않거든요. 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음료를 먹는다고 해서 균이 없어질까요? 없애려면 병원에 가서 제균약을 먹어야죠. 저는 X 하겠습니다. 부장님.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에 철원 씨가 맞추셨습니다. 아하. 예. 헬리코박터균에 좋은 음식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부 유산균이랑 젖소의 초유나 우유에서 나온 락토페린, 그리고 블루콜리 추출물, 그리고 블루베리 주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단독적으로는 균을 치료하기 힘듭니다. 단독으로 먹었을 때 치료 효과는 한 10% 정도 미만으로 위약과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치료할 수 없다 정답이고, 그렇지만 제균 치료 시 유산균 제제 같이 먹었을 때는 제균 치료의 부작용으로 올 수 있는 설사 같은 이런 병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장님, 우리나라에서도 이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이제 확대되었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같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2018년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공지가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궤양이 있거나 위 점막 임파종성이 있거나 위암을 수술했거나 그리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에서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우리나라에서 개정된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을 보면은 약값을 본인이 100%로 낸다는 가정하에서 위선종을 위내시경으로 제거했거나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소 위험이 있거나 기타 다른 이유상으로서 환자가 동의했을 때, 즉 환자가 원했을 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지원을 다 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험에서 100%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2018년부터 열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위 건강을 위협하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이런 그 균의 감염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과장님, 평소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평소 개인위생, 뭐 손 씻기 철저, 이 코로나 사태와도 또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감염 경로에서 항문대 구강 이런 감염 경로가 있기 때문에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내에서 음식을 만들기 전에 손 씻고 용변 보고 손 씻고 나오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음식, 익히지 않은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각각 앞접시 사용하는 문화, 이것도 헬리코박터균을 예방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도 예방할 도움이 되고, 어린아이에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을 씹어주지 말자. 이런 것들이 헬리코박터균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위험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발견되면서 증상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화성 같은 전암성 병변이 있는 분들은 제균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의 젊은 나이에 내시경 검사 이후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제균 치료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축소염이나 장상폐화성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위내시경 검사를 규칙적으로 받으신다면 질병이 조기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헬리코박터균이 어떻게 보면 그 위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 평소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손 씻기는 기본이고요. 네. 아이에게 먹던 음식 주지 마시고 개인 접시 사용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김천제일병원 내과 주동욱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